네, 오늘 캠방송 인터뷰에서는 21세기 환경재앙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비센바이오 주식회사 회장님이시자 개발자이신 안창기 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회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다행히도 운이 좋게 젊어서부터 이제 연구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 전공은 섬유공학을 했는데 부전공이 화학이었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도 그 화학적으로 또한 연구 분야에서 지내왔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구 개발도 의학 쪽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평생을 의학 쪽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에 앞서서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들의 실태를 좀 잠깐 알아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조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뭐 한 1억 명 이상이 아토피의 시름에 젖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의 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 자료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약 10 내지 15%가 아토피 질환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 한 100만 내지 150만 정도로 좀 데이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100만에서 150만 명. 예. 이 지금 아토피 환자가 100만에서 150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요인이 이렇게 많아진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토피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과 질환이라고 봐야죠. 내과 질환이요? 내과 질환인데 그 피부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게 내과의 어느 부분이냐 그것에 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환자에 따라서 장기 어느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균질하게 어느 부분 때문에 피부 아토피로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어느 원인이 한 가지라면은 이미 그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이 됐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내과적으로 복잡 다단한 그 원인이 있다 보니까는 그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피부 질환이라고 아토피를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환경이 많이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요인이 지금 아토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 질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모르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알고 있네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 환우들께서는 내과 질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전혀 생소할 텐데 통상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보면은 소화가 안 되면은 어딘가는 뿔긋뿔긋하게 올라오고 어느 부분이 가렵고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활성산소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의 이제 내과 질환이라는 하나의 그 반증인데요. 그 근본적으로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과적 치료가 절대적이다. 그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은 피부병이니까는 피부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피부과 질환이 아니고 내과 질환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실험을 해봐도 그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디톡스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오랄 제형으로 그 치료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치료가 효과가 빠르더라. 외과적으로 그 주사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주사제나 또는 그 크림 종류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먹는 제형
오랄제형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더라. 네. 이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런 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예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치료제를 개발을 하시게 된 이제 동기가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이 비센바이오 주식회사를 창립하시게 된 근본 동기 좀 알고 싶거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님 뭐 가족분의 누가 또 아토피를 좀 심하게 앓고 계신 것이 이 회사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사를 만들게 된 동기 좀 알고 싶거든요. 제가 51년생인데요. 그 6.25 전쟁 때 출생을 했는데 제가 성장 과정을 보면은 그 생태학적인 또한 천연물적인 그러한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옛날 분이다 보니까는 또한 저희 어머니가 옛날 분이면서도 그 주로 이제 어떤 한의학적인 그 천연물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를 치료를 해주시고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성장해서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는 친환경적으로 뭔가는 어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수없이 이제 듣고 보고 성장을 해왔는데 그 회사를 만들게 된 과정도 그 천연물적인 측면에서도 양봉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집안 어른 중에 저희 삼촌이 이제 양봉을 하셨고 그 양봉장을 여러 차례 이제 방문한 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벌에 쏘이기도 하고 또 이제 꿀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했는데 특히 양봉 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체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벌독에 우리 인류의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특이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논문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97년도에 제가 약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꿀벌 약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인가 하면 꿀벌에게 공격을 받는 사고였습니다. 아, 네. 근데 당시에 제 별명이 곰보였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심한 여드름이었는데 여드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떻게 붙여진 별명이 얼굴이 두덕두덕 했었어요. 40이 넘도록 여드름이 고치지 않고 심한 환자였는데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치료가 안 됐고요. 그런데 이제 97년도에 약제 실험하는 과정에서 벌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에게 일시에 공격을 받는 불의의 사고였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치료 동기가 됐고 연구 개발하는 한 과정이 됐습니다. 어떤 동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벌에게 뜻하지 않게 수백 마리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을 받은 그 즉시로 얼굴이 퉁퉁 붓죠. 얼굴이 퉁퉁 붓는데 그 다음날 하루 후, 이틀 후, 3일 후에 보니까는 새롭게 이 여드름이 돋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여드름도 완치가 되고 그래서 수십 년간 치료가 안 되던 여드름이 치료가 되면서 이 벌독이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빨리 이걸 약제를 개발해야겠다. 그런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연구를 9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여드름 치료로 시작된 것이 아토피로 발전이 되는 또 그 외 여러 가지 질환이 치료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참 좋은 약제가 지금 개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여드름 하면은 우리도
항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약제가 그 여드름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드름이나 그 아토피나 이제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역시 그 내과적 소화기관 쪽의 문제가 또 심각하더라고요. 네. 여드름도 이제 소화기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음식물 컨트롤을 뭐 과음이나 과식을 하지 않고 네. 적정량을 소식을 해주고 하면은 역시 여드름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저 아토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천연 소재라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그 치료 방법도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차이가 많이 있죠. 그 치료 결과나 과정도 보면은 어떤 환자는 불과 1, 2주 만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가 하면은 어떤 환자는 10주, 15주, 20주씩 걸려야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군요. 어떤 그 치료에 앞서서 전문의하고 상담하는 거는 뭐 필히 꼭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예. 이게 좀 소중한 제품을 개발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토피 치료제가 지금 나와 있고 또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제품하고의 그 차별성, 예? 그런 걸 좀 알고 싶고 그동안에 이제 임상 실험 비슷하게 좀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의 연구 성과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우선은 타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적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네. 이게 타 제품하고의 비교는 좀 유보하고요. 실제 치료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실제 피부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더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는 그 상태, 시간은 차이가 좀 있지만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더라.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고 어떤 환자는 치료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환자든 균질하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더라.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볼독에 이제 이 가렵게 하고 붓게 하고 심지어는 어떤 위험을 주는 그런 알러지 성분이 있는데 알러지 성분을 제거를 해야죠. 알러지 성분 제거하는 방법은 정제 과정에서 분리 정제를 해가지고 분리 정제를 한 다음에 그 아토피 그 질환에 맞게끔 다시 리브랜딩을 해주고 리브랜딩을 해서 안심벌독을 만든 거예요. 안심벌독을 만드는데 그 안심벌독이 M4A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고요. 그 안심벌독 M4A를 복용을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 이제 그 리브랜딩을 좀 달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까지 50명 이상을 실제 치료를 해봤는데 실제 효과가 있더라.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고 어떤 환자는 치료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고 단지 환자에 따라서 효과가 나오는 속도가 좀 빠르고 늦고 한 그 정도의 차이만 있더라.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에 뭐 연구 성과가 많이 지금 뭐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연구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이제 많은 그 환자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연구 단계를 뛰어넘어서 제품화를 시켜도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보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제품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개발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뭐 생산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질환 중에 굉장히 지금 최근에 와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아토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지금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흡하다.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 말을 나온 김에 어떤 관련 정부 부처에다가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을 뭐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를 들어서 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그 치료 효과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치료 효과 부분에서는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내과 질환이고 내과 어느 한 부분에 특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기존 의학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 기존 의학은 주로 합성의학이고 주로 단일 성분입니다. 주로 단일 컴파운드다 보니까는 그 어떤 특정 부분의 특정 부분 컨트롤 외에는 실질적인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안심벌독 앰프A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벌독은 약 한 4, 50가지 성분의 믹스 컴파운드인데 이 4, 50가지 믹스 컴파운드를 일단 분리 정제를 해가지고 알레르기 성분만을 제외하고 4, 50가지 중에서 성분의 함량을 조절하는 거죠. 조절해서 투입을 하다 보면은 모든 장기를 같이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있든 실질적으로 치료가 될 수밖에 없다. 안심벌독 앰프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보험 관리 쪽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약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약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즉 스테로이드 계통이죠. 근데 스테로이드 계통으로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느냐 이거죠. 순간적으로 감춰지는 정도는 돼도 실질적인 치료가 안 되고 그런가 하면 스테로이드로 인한 그 부작용이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스테로이드를 기준으로 한 치료는 그 일정 부분 보험 혜택을 주고 있지만은 그 이외에는 아무런 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한약적으로 치료하는 거는 전혀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그 보험 재정 관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그 보험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정부 지원책이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하고 그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갖기를 저도 좀 비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비센바이오가 앞으로 참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굉장히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 이런 것을 좀 회장님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이 아토피 환자는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암보다도 무섭다는 것이 이 아토피 질환인데 아토피 환자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는 아토피 환자나 그 환자 가족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나 하면은 이 아토피 질환은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아토피는 치료가 될 수가 없어. 아토피는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치료를 하겠다라는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토피 환자들이 상당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환자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군대도 못 가고 그런가 하면은 결혼도 못 하고 은둔 생활하고 있는 아토피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그 컴퓨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어두워지면은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하고 잠깐 나갔다 오는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도 없고 어떤 사회성이 없죠. 그게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아토피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속히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이제 그러한 그 실질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병원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금산에 어떤 병원을 인수해서 그 어떤 전문 병원을 안심벌도 앰프A 전문 병원을 설립을 해서 아토피 환자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근원적인 치료를 해서 모든 아토피 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인터뷰에 앞서 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자살 예방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중증 환자 뭐 일반인은 더할 나위 없고 중증 환자를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토피 환자가 중증 환자에 비해서 자살 확률이 226배. 예, 이게 물론 이제 뭐 일본 통계 자료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은 이 아토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별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갈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꼭 이게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연구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회장님, 그 아토피로 고통받는 분들이나 또 그 가족들에게 개발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인터뷰를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아토피 환자나 그 가족이 치료를 아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고요.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본 건데 20대 중반에 청년이 아주 중증 아토피 환자인데 그 모친이 그 아들하고 같이 병원에 온 거죠. 병원에 왔는데 그 모친이 그 아들 중증 환자를 꼭 치료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병원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그 애미의 입장으로서 애미의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그 벌독이 효과가 있다 하니까는 이 환자인 아들을 의무감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의무감으로 데려와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이 치료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완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회생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운전면허도 좀 따겠다고 좀 준비하고 있고 사회생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든 환우들이나 환우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용기 백배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벌독 안심벌독에 한번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 아토피 환우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렇게 치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치료가 된다 이렇게 치료가 됐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을 때 그 아토피 카페에 환우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예도 있는데 좀 더 마음 문을 열고 좀 더 다각적으로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다. 네. 이 세상에 불치병이 있을 수 없다. 어떤 병은도 다 고쳐진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심벌도 앰프A를
한 번 더 신뢰를 하고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완치가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 꼭 좀 치료에 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과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이 사회에 멋진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네, 하여튼 조금 전에 안창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아토피라는 것이 전염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서고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드리고 이런 부분도 좀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토피 치료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치료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완벽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회장님 오늘 좀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